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할까요? 그 유효한 특약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원상복구 후 모습에 관한 명확한 특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인계한 인테리어 시설을 전 임차인의 입점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는 본 건물의 준공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한 특약이 그 내용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건들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인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그 특약 문구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상복구 기준일은 현 임차인의 입점일이 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보이는 특약 내용, 임차인은 최초 건물 준공 시점 임차 호실의 마감 재료, 준공 도면상 천정, 벽, 바닥 및 시설 등 일체와 구조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특약했습니다. 이 특약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겠죠. 하지만 재판부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약,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한다, 건물 준공 상태임, 지하는 도면 첨부함이라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원상복구 기준일을 현 임차인의 입점일로 봤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도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원상복구 시 준공 당시의 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도면과 같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특약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특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판례들과 달리 화면에 보이는 사건들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인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예를 들어 임차인은 준공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한다, 이런 특약 내용들이 그 내용 그대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즉 이 사건들의 원상복구 기준일은 현 임차인의 입점일이 아니라 이 특약의 내용대로 건물의 준공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겠죠. 여기 이 세 사건들의 특약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취지는 동일합니다. 준공 상태, 최초의 상태, 맨 처음 건물 형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특약을 했고 이 특약은 그 내용 그대로 유효합니다. 앞서 소개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단순히 특약 내용을 어떻게 기재했는지만을 가지고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 효력 유무는요. 첫째,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둘째,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셋째, 계약서 문헌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여부, 넷째, 원상복구 조항의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섯째, 단순 부동 문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